중국전 맹활약 골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의 골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지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골이었다. 주옥 같은 골이었다. 환상적인 골이었다. 등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팬들은 평소처럼 너무 강함. 소파에 앉아있는 나도 속았어. PSG가 그를 변화시켰어. 너무 화끈한 골이었어. 음바페보다 낫다. 이 선수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엄청난 속도의 페인팅과 슛이었어. 전 메시인 줄 알았어요. 이강인을 보면 호나우지뉴가 보여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아쉬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그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긴 했으나 PSG에서는 그러질 못해.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왜 우리 선수들은 대표팀만 가면 강해지는 거야? 등의 아쉬움이 섞인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엘리케가 이강인의 사용법을 몰라서야. 내년에는 파리에서 그가 더욱 빛나는 해가 될 거야. 강인이는 내년에 확실히 해낼 거야. 난 확실히 믿어. 난 강인이 기차를 확실히 탈 거야. 내가 볼 때 다음 시즌에는 비티냐처럼 맹활약할 수 있다고.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비티냐와 같은 부활이 있을 거야. 이강인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엘리케 감독이 가장 활약한 선수, 최고의 선수라고 뽑은 선수가 음바페가 아닌 비티냐였는데요. 비티냐 선수는 첫 시즌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죽을 썼는데 이번에 하드캐리하면서 데뷔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득점이나 어시스트 등을 하는 등 클러치 능력까지 창착했다면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한 비티냐처럼 될 것이라고 이강인 선수를 현지 팬들이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그대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폴짝 뛰어 안겼습니다. 요란하던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골로 이강인은 최근 10번의 A매치에서 6골 3도움을 올리게 됐습니다. 10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 최고의 폼인데요. 이 경기 약 79분간 활약한 이강인은 1골 이외에도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회, 드리블 성공 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무려 10회를 기록하며 한국이 답답한 순간마다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경기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풀었습니다. 이강인이 위치한 오른쪽으론 공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면 필드 전체를 확인한 뒤 동료가 쇄도하는 쪽으로 공을 뿌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을 발견한 뒤 긴 패스로 공을 연결하고 다시 침투해 손흥민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PSG와 대표팀에서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활약 중입니다. 그는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 이야기가 나오자 매 경기 매 순간 다른 것 같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대표팀에서 처음 한 인터뷰처럼 매 순간 팀을 가장 많이 돕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포지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의 도움과 보탬이 많이 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큰 변화의 시기를 앞뒀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들의 나이가 3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젊은 이강인의 맹활약에 팬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중국전 결승골의 주인공 이강인은 앞으로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 9월까지 모든 선수가 각자 소속팀에서 잘 준비해 3차 예선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 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